안녕하세요. 조조영화 좋아하는 이주조입니다. 오늘도 신작을 가장 빠르고 솔직하게 리뷰하는 가장 빠른 리뷰 시간으로 돌아왔고요. 오늘 제가 조조로 개봉하자마자 바로 보고 온 영화는 바로 센티멘탈 밸류입니다. 일단 초반에는 스포 없이 리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 받은 작품이고 15세 이상 관람가 노르웨이 영화고요. 그리고 장르는 드라마고 러닝타임은 134분입니다. 영화 어땠는지 먼저 설명드리면은 제가 설날에 이것저것 음식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본가에 내려와서. 그런데 영화 봤을 때 중간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어쩔 수 없다 해서 참다 갔는데 5분 정도 제가 화장실에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저는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났는지 하면서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 스크린 보면서 오고 바로 급하게 갔다 오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한 장면 한 장면 너무 귀하고 재밌게 본 몰입감이 높은 그런 영화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엘펜인 독백신 이후에 제가 나갔다 왔는데 혹시 그 5분 동안 중요한 일 있었나요? 보신 분들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화 설명드리면요. 감독은 사랑할 때 누구나 최악이 된다를 연출한 요아킴 트리에라는 감독입니다. 배우는 사랑할 때 누구나 최악이 된다에서 주연으로 나온 레나테 레인스베라는 배우고 둔에 나왔던 스텔란 스카스카드도 나오고 그리고 다코타 패닝의 동생 엘 패닝도 출연합니다. 먼저 줄거리 설명드릴 건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연극 배우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고요. 오래전에 아버지가 어머니와 불화로 집을 떠났어요. 가족들을 버리고. 당신이 한 초등학생 때. 그리고 어머니 장례식장 때 아버지가 찾아오면서 나랑 얘기 좀 하자 하고 말을 합니다. 내가 요즘에 영화 신작을 준비하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너를 위해 쓴 각본인데 너가 여기서 주인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당신한테 말을 해요. 근데 당신 입장에서는 예전에 집을 떠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고 불편함이 남아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영화를 주인공을 할 건가요? 말 건가요?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거절합니다. 불편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대본 이야기가 뭔가 주인공의 감정을 깊게 건드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인공과 주인공 동생 그리고 아버지의 숨겨진 감정과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재밌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면요. 플롯이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이 영화가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좋더라고요. 아버지는 왜 집을 떠났을까? 아버지의 영화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 왜 오랫동안 보지 않던 딸을 갑자기 섭외하려는 걸까? 이런 물음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거든요. 이 플롯을 볼 때 이렇게 질문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재미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노르웨이가 가진 역사적 아픔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확장되던데 대단한 플롯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전체 과정이 억지스럽지 않고 계속 궁금하고 보게 되는 그런 동력을 좋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이런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감정의 흐름으로 추측하는 거고 결말도 시원하지 않아서 조금 더 직접적인 거 원하는 사람은 조금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플롯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출도 좋았어요. 감독 성격이 아마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심각하고 진지한 주제를 좋아하긴 하는데 심각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싫어하는 사람? 딱 저거든요. 왜냐하면 영화 볼 때 제가 느낀 게 심각한 분위기가 있으면 이거를 오래 끌지 않아요. 감정이 무거워질 때마다 음악이 깔리는데 음악이 전 되게 특이한 게 보통 이런 드라마 장르에서는 감정을 극대화시키려면 가사 있는 음악을 절제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감정이 조금 무거운 감정이 심화될 때마다 가사 있는 음악을 틀고 되게 음악이 경쾌해요. 그러면서 감정을 한번 환기시키거든요. 저는 이 방법이 되게 좋았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감정이 조금 무거워질 때 톡톡 깨워주는 그리고 캐릭터도 좋았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 모든 인물들이 다 이해된다는 거예요. 인물들이 다 감정이 극에 달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나오는데 다 전 납득이 되더라고요. 특히 가족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각 캐릭터가 이기적일 때도 있고 서로 상처를 줄 때도 있는데 결국 나를 잘 아는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애증의 감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보여주고 캐릭터를 잘 비추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좀 영화 본 사람들이랑 재밌게 얘기하기 위해서 약간의 스포를 곁들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는 이 영화의 주제가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주인공의 가치를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 가치를 확인해 주는 사람이 다 바로 가족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인공이 일단 처음에 처한 상황을 보면은 마치 자신과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연극 무대에 서면 너무 큰 불황 증세를 겪고 자기 뺨 때려 달래면서 이상 행동도 보이고, 그리고 또 있는 옷도 자기한테 꽉 끼어서 되게 답답해하고, 그게 주인공이 지금 처한 상황, 자기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직업적인 연극에서 무대 위의 상황이 본인에 맞지 않는 환경이라는 게 저는 느껴졌고요. 이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벌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극도로 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100%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안 만들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랑 불륜을 일으킴으로써 조금 자신의 외로움을 충족하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바로 딸의 이런 점을 알고 있다는 게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떤 걸 보면서 알았냐면, 아버지가 영화로 계속 데리러 오려고 하잖아요. 아버지 영화 보면은 딸이 영화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이 클로즈업, 롱테이크로 하는데, 그 주인공이 무대에 서면 무대 장치가 되게 화려해서 주인공의 연기가 오히려 가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영화로 아버지가 결국 주인공을 영화로 데려오려는 거는 감독의 욕심 때문보다는 딸의 가치를 잘 알아봤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인공은 스스로 자기 가치를 못 보고 있었는데 딸의 연극을 직접 보면서 딸의 연기가 무대에 어울리지 않다는 걸 아버지가 딸의 가치를 알아보고 딸의 자리를 본능적으로 알아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대본을 읽으면서 나와 아버지가 닮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주인공이 깨닫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랑,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결핍이 대본에 자기 생각이랑 행동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아버지도 결국 자기 어머니한테 혼자 버려졌다는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고, 다른 가족들처럼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되게 크다고 생각한 게, 가족 같다고 했던 카메라 감독을 거절했던 시퀀스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그 카메라 감독이 결국 가족이랑 좀 멀리 동떨어져서 자신의 늙은 신체를 가지고 절뚝절뚝 걸어가는 걸 보면서 아마 아버지가 자신의 미래, 자신이 두려워하던 자신의 그 모습을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집을 떠난 이유도 저는 이거랑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부인이랑 주인공의 엄마랑 그런 불화가 심해지면서 상대가 떠날까봐 두려운 마음에 아마 먼저 떠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떠나면서 받았던 그런 정신적 트라우마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핍을 저는 대본이란 방식으로 고백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본은 딸을 위한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을 위한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냐면, 할리우드 유명 배우가 연기할 때 되게 탐탁지 않아 있잖아요. 머리 색깔도 본인의 딸 색깔로 바꾸게 하고, 그리고 영어로 하는 점도 무의식적으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부분에서, 아버지는 이 대본을 딸을 위한 이야기도 맞지만 결국 자신의 그런 결핍을 반영하는, 그래서 이 대본이 현실에 닮아있길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결국 두 사람이 그런 영화라는 매개체로 서로가 서로를 닮아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화해에 가까운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감상평 말씀드리면은, 가족들이 많이 싸우는 이유가 결국 나와 닮은 점이 그쪽에 보여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자신의 못난 점이 자식한테 보이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탐탁지 않아 했던 점이 자신한테 그대로 나오는 거에 힘들어하면서 서로서로 싸운다, 그런 말을 전 좀 떠올렸거든요. 주인공도 결국 아버지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대본을 읽으면서 나랑 닮은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잖아요. 버려질까봐 밀어내는 마음,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상처받기 싫어서 거리를 두는 태도, 그게 나한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안에도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이 영화가 단순히 가족 화해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그런 얘기로 확장되는 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센티멘탈 밸류는 겉으로는 좀 조용한 가족 드라마처럼 보이는데,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고, 나는 나의 못난 점, 그리고 나는 나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묻는 그런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게 되는 매개체가 가족이고요. 인물의 심리를 따라가는 영화, 드라마, 컨텐츠 좋아하시는 분이나 여운이 오래 남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빠른 전개나 강한 사건 중심으로 일어나는 영화를 기대하시는 분이나 갈등이 명확하게 폭발하고 시원하게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한테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센티멘탈 밸류 영화 리뷰 맞춰보겠고요. 저랑 생각이 달라도 되니까 여러분들만의 영화 보면서 느낀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도 보고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화, 드라마, 컨텐츠 리뷰 가장 빨리, 가장 솔직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조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